반갑습니다. 경채사주의 소선입니다. 만물은 생장 염장을 합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로병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태어나서는 한 번씩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실 사주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언제쯤 건강에 적신호가 올지 돌아가시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자식의 대운이 다음 대운으로 넘어갈 때 그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오래된 것,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또 보내야 될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 들어놓고 계신 분이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신 이런 부모님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상에 묻어있던 어떤 업장이나 업식들을 부모가 대신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식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묵어있던 기운을 부모님이 정리하고 가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기후생이에요. 56세. 지금 대운에서 보면 마지막 대운, 다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대운에 있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이죠. 자, 이분이 얼축일주입니다. 신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정관이죠. 정관인데 현관도 함께 있네요. 자, 천간에 보면 이 기토가 편재예요. 편재. 편재. 재성은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재생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축일주에 이 축도 아버지죠. 아버지의 지금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묘지예요. 묘지. 12운성에서. 근데 지금 이 아버지의 묘지 자리, 이것이 축의 원진 기문이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축인자는 뭐냐면 조상과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우리 왜 돌아가실 때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축인자 역시도 그것과 관련이 아주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갑진년에 진유가 합의됐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정제죠. 그죠? 편관을 재생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생금하니까 아버지 자리가 분명히 마땅치 않아요. 거기다가 이게 겁재거든요. 겁재가 와서 편재와 합을 했네요. 그리고 재생살하는 데 있어서 이 재성이 와서 다시 한번 재생살을 강하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진토가 이 축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죠. 축침파가 됩니다. 한마디로 조용히 있는 자리를 진이 와서 깨버리면 덜썩덜썩 움직인다, 요동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진토가 오면 이 을목이 오화에는 생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토가 와버리면 이 화의 기운을 이 진토가 싹 걷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정축대운에 이 정축도 백호죠. 백호대살이죠. 거기다가 이 축이 이제 와 있는 상황에서 축오 원진 기문을 또 때립니다. 그죠? 축오 원진에 다시 축오 원진. 그렇게 해서 갑진년에 다시 한번 이 진토가 축진파를 때리고 천간은 이 재성을 묶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신미, 이래 양력으로는 7월이죠. 그죠? 음력 6월, 양력 7월에 이 신금이 편관입니다. 편관. 살이 왔죠. 그리고 이 미토가 와서
축진하고 지금 깨져 있는 상황에서 충미충을 또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운의 마무리 작업, 마무리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대운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을 거두고 돌아가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자축, 과거의 기운을 모두 거뒀고 새로운 임묘진으로 나가는 기운이 이제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지금 마지막 대운에 와 있죠. 이때가 이 자수가 지금 뭐냐면 겁재주 양인입니다. 양인. 굉장히 기운이 강한 양인이고 이게 지금 신자진 지금 합으로 수기운이 굉장히 강한 운기에 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수일간인데 밑에 이제 진을 깔고 있죠. 이게 편관입니다. 자, 여기도 편관을 또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천간에 이게 다 편재예요. 편재. 재생살을 하고 있네요. 그죠? 언제 나왔냐 하면 이게 신금은 편인이죠. 편인. 음력 7월에 왔는데 편인격입니다. 7월달. 그런 상황에서 갑진년이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식신운이 왔어요. 식신운. 우리가 식신년이 왔을 때 이게 편인격에서 식신은 이 식신이 제대로 활약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도리어 이 식신은 생기거든요. 생기. 생기가 왔는데 이 편인이 이 도식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목생화로 이 화기운을, 편재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하는데 이것이 다시 화생토로 재생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후반기 운이 지금 다시 편관운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후반기 운이 좀 좋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대운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게 겁재대운에 와 있습니다. 신자진 완전히 수국이에요. 이 수가 결국은 뭐냐면 천간 이 병화를 수극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은 조상자리, 월은 부모자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화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열정이고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이 기운을 이 수가 와서 꺾어버린다. 그러면서 부모 자리가 완전히 물의 기운으로 왕해져요. 그래서 내년 을사 상관이죠. 그죠? 우리가 상간운은 우리가 상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문. 직장의 상관, 경관, 변화수도 되지만 집안에서도 큰 변화수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 뭐냐면 병자, 정축, 12일이죠.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자수가 오네요. 정축은 다 이 축친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머님이 직장암 지금 3기예요. 직장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2월, 1월 달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대운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로 정리정돈이 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딱 그 마지막 대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식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도약하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또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재도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사주는 자식의 사주입니다. 자식의 사주를 통해서도
부모의 생사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